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뭐였더라? 이거 원 있을 때 그 이렇게 원 안에 원이 접해 있는 이런 상황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이 접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접점과 중심이 서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 그래서 이거 꼭 이게 접선에 대해서 접점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 중심에서 똑같은 접점에다가 수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셋이 한 직선상에 있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반원이 있을 때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였죠. 여기에 이렇게 원이 들어있을 때 이것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큰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원래는. 근데 그 중에서 반만 이렇게 보이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중심이랑 또 중심이랑 이렇게 접점이랑 잡으면은 그게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였고. 어제 푼 문제에서는 여기 길이가 1이었고요. 여기 코사인 세라가 5분의 4로 주어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용해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진짜 미적이니까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이런 거 잘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여기 세타고 여기 A일 때 요거 A 탄젠트예요. 자,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되겠어요? 이쪽으로 올 때 코사인을 곱했다면 이쪽으로 갈 땐 코사인 나누겠죠? 그래서 A 시컨트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6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요거 3개죠. 코사인, 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이렇게 되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가 5분의 4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빗변이랑 밑변의 관계니까. 빗변이랑 밑변의 관계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5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인 세타가 또 5분의 3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문제 풀어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것도 반지름이잖아요.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5분의 2가 되면서 여기가 5분의 1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죠. 지름이 5분의 2니까 반지름은 5분의 1이 되겠고. 저거 자체가 지름이다. 원의 중심을 꿰뚫는 모든 선은 지름이죠. 원의 중심을 꿰뚫는 모든 선은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얘 지름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 5분의 2, 5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지? 이런 거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요. 6쪽 보세요. 고등학교 때 이런 목소리로 수업을 50분 내내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자, 17번 볼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슨 KFC 할아버지처럼 생긴 그런 선생님이셨는데요. 어디 할 차례지요? 맨날 이러면서 수업했던 선생님이 있었어. 수업은 너무 잘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졸려요. 거기 4문제 있는데 일단 2문제 정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그림을 너무 그지같이 그리는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시켜보면 17번 문제 그림을 너무 이상하게 그려요. 17번 문제에서 예습해 오셨죠? 사전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반지름 1짜리 원이 이렇게 있는 거지. 중심도 원점이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로그 함수를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여기 1 맞죠? 로그 함수인데 밑이 어떻대요? 1보다 커요. 이거 인간이면 확인해야 되는 거 맞지? 우리 지금 훈련 잘 돼 있죠? 어떻게 그려요? 저 2를 되게 어색하게 막 이렇게 그리더라. 이게 말이 되나? 여기 1,0을 지나는 친구인데 이 원 입장에서는 접선이 기울기가 무한대죠. 접할 수가 있을까요? 못 접해요. 무조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너무 당연해요. 근데 여기가 A인가? 여기가 A네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P래. 그럼 여기다 이렇게 그었어. 그랬더니 이게 루트 3이래. 지름은 얼마였죠? 2요. 지름 2였어요. 반가워 안 반가워? 반가워요. 개 반가워. 왜냐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직각이 되는데 여기 그러면 당연히 1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이렇게 풀면 돼. 그럼 이렇게 3분의 파이라는 걸 이미 눈치를 챈 상태니까 여기다 수선해봐 이렇게 내리면
여 길이가 2분의 1 된다는 것도 쉽게 아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좌표 한번 깔쌈하게 읊어보세요. 시작. K 콤마 아, 잠깐만요. 2분의 1 컴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루루 3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K 앞을 K로 놓고 2분의 1을 구했네요. 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여기 2분의 1이면 여기 1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2분의 루트 3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집어넣어서 A 구하는 문제죠? 그림만 좀 이렇게. 그 다음에 19번 어떠셨어요? 19번. 이거 어려웠어요. 설명해주세요. 19번이 근데 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원 삼각함수 그래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요거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19번 보니까 좌표 평면에서 원 저거 위에 또 단위원이네. 두 점 PQ가 점 1,0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속력 얘기가 나왔는데 시속 5로 간다 그러면 그냥 OT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세요 혹시? 우리 지금 수학하는 거니까 물리처럼 너무 막 진지하게 하지 않고 뭐 속도가 오면은 1초 뒤에 5 돼 있고 2초 뒤에 10 돼 있고 3초 뒤에 15 돼 있으니까 OT라는 등차 수열이겠구나. 그냥 요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의 속도가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한 친구가 여기 이렇게 동경이 있는데 여기가 그러면 3분의 2파이 t라고 하면 되는 거니? 네. 하나는 3분의 2파이고 하나는 3분의 4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배쯤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이제 3분의 4파이 t란 얘기죠. 마이너스가 아니었네. 마이너스. 한 명은 반대 방향. 반대 방향에서 마이너스. 그래요? 한 명은 그냥 방향. 둘 다 아니야, 하나는 시계 반대반. 동시에 출발한다 그랬는데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둘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왠지 100번 만나는 거. 잘못 봤는데. 서로 반대 방향이 아니고요.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100번 괜찮지? 사이 좋아. 이렇게 사이 좋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한 이유가 우리가 원래 동경을 표시할 때 이쪽이 양수각이죠? 이쪽이 음수각이고. 그래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잽싸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무지성으로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죠.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이거.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코사인 3분의 4파이 t, 사인 3분의 4파이 t. 사실 이거를 쓰는 도중에 깨달음이 와서 다 쓰지 않고 y좌표에 대한 언급을 문제에서 하고 있으니 결국 사인 두 개 보는 거군.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그냥 되겠어요. 여기 지금 단위원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항상 1이고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라고 아까도 언급했잖아요. 여기가 1이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좌표가 일치하려면 사인 3분의 2파이 t 이거랑 그려야 되겠죠. 요거 두 개 그리면 돼요. 미리 언급합시다. 저 흰색 죽이 얼마예요? 죽이요? 죽이요. 3분의 2. 3. 아예 어색해. 3분의 2파이 분의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30 곱해서 이렇게 끝내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 초록색이 주기가 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래서 2분의 3이 되겠네. 그려볼게요. 근데 안 그려도 이거 몇 번 만나는지 눈치채신 분도 계시죠? 눈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주기가 더 넓은 걸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두 주기 좀 넘게 그렸어요.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이라고 흰색 넓은 거 넓은 게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짧은 거 이 정도 이렇게 그렸어요. 한 주기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또 2분의 3이라는 걸 알고 몇 번 만난다 그래야 돼 이거. 자, 세요 이렇게 하나 안전하게. 그러면 4개라고 하면 돼요? 한 주기에? 안 되죠. 4개라고 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은 뭐가 걱정되냐면 이 처음이랑 끝을 둘 다 세면 그럼 한 주기를 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 출발 후에라고 돼 있거든요. 문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출발 후. 출발 후라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0에서 만나는 건 제외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4개를 해야 그 다음 주기 4개 할 때도 첫 번째가 얘가 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한 주기당 4번 만나는 거 맞아요. 여기 밑에도 써도 되겠구나. 한 주기가 3인데요. 한 주기에 4번 만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99초 동안 몇 번 만나요? 132회. 나이스. 뭔 말인지 알겠지? 33 곱하기 4는 이렇게 한 거예요. 괜찮지? 좋아요. 그럼 이게 99까지 해서 다시 여기가 99가 되는 것도 아시겠어요? 모양이? 동일하겠죠? 99. 여기는 10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유니크인데, 이거. 그죠? 그럼 여기 100은 어디쯤 있어요? 100이요? 요만큼이 2분의 3이었어요. 2분의 3이었으니까 여기 어딘가 100 있겠지. 1만큼 간격하려면. 그동안 당연히 몇 번 만나요? 한 번밖에 안 만나요. 이모 여기 1인분 추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133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라는 거 다 하고 탑재되어 있으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탑재되어 있으시면 사실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상악함수 그래프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sin x 먼저 그려볼 텐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1이랑 마이너스 1로. 물론 상악함수 그래프 문제가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는 몰라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림은 현실성 있게 그려주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힌트를 그때 얻을 수도 있다고. 너무 그림을 개떡같이 그리면 오히려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견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 푸는데 방해가 돼요. 그치? 생각을 잘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랑 비슷하게 할 건데, 나 여기를 반주기로 잡을 셈이에요. 왜 그랬게? 요 간격을 내가 1로 잡았거든요. 근데 원래 얘 한 주기가 2파이잖아. 그러면 반주기면 파이죠. 파인데 그게 3을 좀 넘죠. 그래서 요거의 3배 정도로 여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좀 현실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인이랑 탄젠트 같이 그리라 그러면 이런 실수를 쉽게 범하거든요. 사인을 이렇게 그리고 탄젠트를 이렇게 그려요. 어때?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기 단위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요 밑변이 뭐라 그랬어요? 밑변이 코사인이라 그랬지. 높이가 뭐라 그랬어? 이거 사인이라 그랬지. 그리고 탄젠트 어디 있다 그랬냐면 선생님 여기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기 각 x에 대해서 요 초록색이 sin x고 파란색이 탄젠트 x예요. 탄젠트 x가 sin x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처음 출발할 땐 더더욱 그렇죠. 여기 이렇게 아무리 낮은 각이라 해도 파란색이 더 커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으려면은 여기 사인이 더 큰 데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성 있게 그리려면 사인은 생각보다 이렇게 납작하고 탄젠트는 말도 안 되게 가파른 거예요. 이렇게.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것도 배우셨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얼마예요? 1이지. 근데 x분의 탄젠트 x도 1이지. 그러니까 수준이, 그 레벨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탄젠트 x분의 sin x도 1이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것도 다 1이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탄젠트나 사인이나 y는 x란 직선이나 여기 원점 근처에서는 레벨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엔 전부 다 탄젠트가 커요. 이 그림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꼭대기를 봤을 때 이 꼭대기부터 꼭대기까지는 한 줄기라고 볼 수 있니? 네. 한 줄기라고 볼 수 있어요. 2파이예요.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꼭대기나 아니면은 최저층을 지나가는 요런 선 아니고서는 모든 x축이랑 평행한 선에서 sin x 이렇게 만날 때 그렇다고 여기가 한 줄기지는 않죠. 여기 한 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선들, 마이너스 1과 1을 제외한 모든 선들에서는 두 번째 만날 때까지가 한 줄기예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모르지만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100%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2파이가 된다는 얘기지. 괜찮죠? 그리고 사인은 유명한 무슨 대칭 함수예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함수예요. 근데 이게 원점 대칭인 이유가 여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잖아. 그치? 원점 대칭인데 그렇다면 요점에 대한 대칭성이 있다는 얘기면 요점에 대한 대칭성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점대칭성이 있어요. x축이랑 만나는 모든 점에서 점대칭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평행이동이 되거나 해도 이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정중앙이 어딘지 파악해 놓으면 고난도 문제에서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 좀 기억해 두세요. 정중앙을 꿰뚫는 거. 왜냐하면 평행이동이 되면 정중앙이 꼭 x축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점대칭성만 있나요? 아니요. 선대칭성도 있어요. 선대칭성은 어디 있냐면 요런 데 있죠. 코사인 입장에선 저 위치가 y축이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반에 반칸 밀면은 코사인이니까. 근데 선대칭성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죠. 그래서 선대칭성은 모든 최대 최소값마다 다 있어요. 정리하면 중앙을 꿰뚫는 x축과 만나는 모든 점에서 점대칭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나 최소값에서 선대칭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알파라고 보면은 여기가 뭐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고 할 수 있지. 납득이 되시죠? 예, 그래가지고 얘네들 합은 항상 얼마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파이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2분의 파이 대칭이니까 평균이 2분의 파이고 합은 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도 여기다 그냥 덧입혀서 그려버리면 그래서 사인이랑 코사인의 그 교점이 어디 있다는 것도 외워주면 좋으냐면 이게 서로 여기도 선대칭이고 여기도 선대칭이니까 요 위치는 당연히 얼마겠어? 4분의 파이겠죠. 응. 사인과 코사인의 첫 번째 교점이 4분의 파이인 것 좀 외워주세요. 그때 당시에 y좌표는 당연히 루트 2분의 1이 되겠어요. 선생님 2분의 루트 2라고 쓰셔야지 그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계산을 할 때는 루트 2분의 1이 편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답 낼 때는 2분의 루트 2라고 해야 되지만.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겠어요?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가 첫 번째 주기에서의 사인 코사인의 교점이다.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설명드린 것은 주기를 어떻게 찾는지, 그죠? 꿰뚫는 선이면은 점 두 개마다 한 주기고요. 하여튼 처음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번째 만날 때까지가 한 주기고요. 대가리를 치고 지나가거나 밑을 치고 지나가면은 만날 때마다 한 주기고요. 그 다음에 점대칭성과 선대칭성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의 교점은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쓰고 넘어가도 되지. A sin bx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최대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부터 A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평행이동이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덧대면 되는 거고요.
왜 양수 조건을 선생님이 쓸 수밖에 없었어? 음수면 바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a가 최대값이 되겠지. 그 다음에 주기는요? 아까 그래서 3분의 2파이 t의 주기가 얼마였던 거야? 아까 사인 3분의 2파이 t 나왔었잖아요. 이거의 주기가 3이 되는 거였죠.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아, 좋았어요.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이 될 수 있는데 그거 24번 한번 풀어보세요. 별건 아니죠. 자, 이 앞에 보시면요. 물론 이 문제에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지만 3이랑 마이너스 2의 정중앙이 어디예요? 2분의 1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런 거 그어놓고 하는 게 좋다고요. 나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삐뚤어져 있는 거지 x축에 정확히 가운데 꽂혀 있는 게 아니고 보라색 기준으로 정확히 꽂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2분의 1이 정중앙이기 때문에 평행이동이 2분의 1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C는 얼마? 2분의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주기를 찾을 필요가 없는 문제였죠? 왜냐면 x 앞에 개수가 없어요. 확인만 해보면 아까 대가리 치고 지나가는 데 있으면 한 주기라 그랬는데 5분의 11파이에서 5분의 파이 빼니까 5분의 10파이고 5분의 10파이가 2파이니까 정상적인 거 맞죠? 삐빅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a는요? A는 요 2분의 1에서 3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2분의 5. 네, 그래서 a 값이 2분의 5가 되겠어요.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저 평행이동 b에 대한 얘기인데요. 원래 코사인은 y축에 최대값이 꽂혀 있어야 되지. 코사인은 y축에 최대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원본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잠깐 언급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보라색 그림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y 이퀄 2분의 5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되기 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x축 평행이동이 되기 전 상황이요. 그러면은 이게 평행이동이 흰색으로 된 건데요. 그 평행이동이 이거라고 예측하면 좋긴 하죠. 그럼 문제는 바로 풀리겠어요. 괜찮아? 근데 하지만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이거일 수도 있어요. 평행이동 자체가. 왜냐면 계속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 보라색이 이렇게 조금만 간 건지 이렇게 많이 가서 요 흰색이 된 건지 심지어는 이만큼 가가지고 요 흰색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육안으로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런 예들기 너무 쉬웠죠. 왜냐면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 보라색 평행이동은 당연히 5분의 파이가 되겠고 핑크색 평행이동은 당연히 5분의 11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거부터도 탈락이죠. 그죠? 2파이 넘었어요 벌써. 그래서 답은 그냥 5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이렇게 감각적으로 푸는 게 선생님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계산으로 푸신 분도 계시죠? 이 좌표를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5분의 파이 컴마 3을 대입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보면 여기다 대입하니까 2분의 5 코사인 5분의 파이 마이너스 b 플러스 2분의 1 요게 3이 되면 되는 거죠. 요거 깎아주면은 2분의 5 되고요. 그러므로 코사인 5분의 파이 빼기 b는 1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이 1 될 때는 언제예요? 네, 0, 2파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일반각으로 나타내주면 5분의 파이 빼기 b가 2n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2n파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때 n은 정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지 당연히. 그지? 이렇게 해서 b에 대해서 일반화 시켜가지고 여러 개 쭈르륵 써본 다음에 그 중에 이 범위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 감각적인 걸 선생님 좀 더 권장해요. 왜냐면 이건 틀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물론 이것도 틀리기는 어렵지만 계산하다가 잠깐 넘어갔을 때 좀 착각할 수 있죠. 좀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수학 문제 풀면서 전에 그 1번부터 한 13번까지는 팍팍팍 죽여버리면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약간 불안하시지 않아요?
점점점 고수가 될수록 넘어가기 전에 속으로 다른 풀이를 이렇게 쓱 암산해가지고 체크하는 경향이 생기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고 풀었어요. 풀고 넘어갈 때 근데 이 숫자 맞나 하면서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암산으로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블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검사 안 해도 돼. 거의 맞아요. 그건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